여러분, 지금 인공지능이라는 정말 거대한 허리케인이 우리 일자리를 향해서 똑바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데이터 과학자 송길령님의 아주 긴급한 예측을 바탕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미래가 얼마나 치열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송길령 작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큰 허리케인이 옵니다. 생업을 가진 모든 이에게 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좀 무서운 경고 같으세요? 아닙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 모두가 마주한 현실이고요.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방식, 일의 세계 자체가 완전히 영원히 바뀌고 있어요. 아, 그럼 이제 어떡하지? 하고 덜컥 겁부터 날 수도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너무 두려워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 이걸 보시고 나면 이 변화가 왜 오는지, 그래서 내가 뭘 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답을 우리 같이 찾아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허리케인이 오고 있다. 이게 몇십 년 뒤의 먼 미래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바로 지금 세계적인 기업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고용시장에 엄청난 대격변이 시작된 거죠.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60만.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아마존이 2030년까지, 그러니까 몇 년 안 남았죠. 그때까지 자동화로 줄이겠다고 목표로 잡은 일자리 수예요. 어마어마하죠. 보세요. 이렇게 큰 기업부터 벌써 AI로 인력을 바꾸고 있다는 거. 이 허리케인이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얼마나 현실적인 위협인지 이 숫자 하나로 그냥 딱 와닿지 않으세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단순히 효율 좀 높여보자 해서 사람을 줄이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통째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변화의 핵심이거든요.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새로운 경량의 세계입니다. 송기령 작가는 이 새로운 시대를 경량문명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도대체 왜? 예전에는 무조건 크고 묵직한 게 최고였는데 이제는 작고 날렵한 조직이 이기는 시대가 온 걸까요? 그 핵심 원리를 한번 들여다보죠. 경량문명 이게 뭘까요? 아주 간단해요. 이제는 회사가 얼마나 크냐, 직원이 몇 명이냐, 이런 전체 덩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딱 한 사람, 한 명이 얼마나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느냐, 즉 개인당 생산성이 모든 걸 결정하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크면 장땡이라는 옛날 공식은 이제 그냥 버려야 하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왼쪽이 우리가 알던 무거운 세계죠. 만리장성을 쌓듯이 규모를 키우는 게 중요했고 월급은 다 같이 나눠가는 n분의 1 구조였어요. 그래서 다들 큰 회사, 안정적인 회사 가려고 했던 거고요. 근데 오른쪽 가벼운 세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개인의 생산성이 거의 전부예요. 보상도 내가 기여한 만큼 확실하게 받아가죠. 이러니까 진짜 실력 있는 인재들이 더 이상 큰 회사에 목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작고 날렵한 팀으로 몰려드는 거죠.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AI 혜성의 등장. 아니 근데 이 엄청난 변화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걸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이건 전혀 다른 두 개의 거대한 사건이 정말 완벽한 타이밍에 딱 만나서 충돌하면서 모든 걸 바꿔버린 영화에서나 보던 퍼펙트 스톰 같은 거였어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쭉 따라가 보세요. 진짜 영화 같지 않나요? 수십 년 전 원래는 게임하려고 만든 GPU라는 기술이 있었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계산 엔진으로 발전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2020년 전 세계를 멈추게 한 팬데믹이 터지면서 모든 게 디지털로 확 바뀌었잖아요. 바로 그때 이 두 개의 힘이 쾅! 하고 부딪힌 겁니다. 그러면서 AI 기술이 그야말로 폭발해버린 거죠. 비유하자면 마치 거대한 혜성이 지구에 떨어져서 공룡 시대를 끝내고 생태계를 완전히 바꿔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송길령 작가의 이 말이 참 가슴에 와닿아요. 문제는 그게 인류의 좋은 미래지만 내 미래인지는 모른다는 거죠. 사실 니콜라 테슬라가 이미 1935년에 앞으로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다 대신할 거다라고 했대요. 와, 이론적으로는 정말 멋진 세상이잖아요. 일 안 해도 되는 세상. 그런데 당장 내일 내 직업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해지는 게 당연하죠. 바로 이 문장이 지금 우리 모두가 느끼는 그 불안감을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당신의 생존 전략집이에요. 지금까지 큰일 났구나 하고 문제만 봤다면 이제부터는 해결책을 찾아야죠. 송길령 작가가 말하는 이 힘든 전환기, 이른바 춘궁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아주 명확하고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조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핵심 전략 딱 3가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 AI랑 싸우지 말고 협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내가 뛰고 있는 이 경쟁의 판 자체를 의식적으로 줄여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내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 뭘 사랑하는지를 다시 발견해야 합니다. 이 3가지가 바로 이 혼란한 시대에 길을 잃지 않게 해줄 나침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전략부터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새로운 직장 동료는 사람이 아니라 AI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AI랑 누가 더 잘하나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AI의 매니저 혹은 에이전트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요즘 번역가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번역하지 않아요. 일단 AI한테 번역을 싹 시키고 그 결과물을 전문가로서 검수하고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거죠. 바로 이게 AI와의 협업입니다. 감이 오시죠? 이 표를 보시면 AI랑 인간이 어떻게 일을 나눠야 하는지 아주 재미있게 알 수 있어요. AI는 뭘 하냐? 무협지에 나오는 고수들처럼 경공술로 힘든 일을 엄청 빨리 해치우고요. 축지법으로 땅을 접어서 달리듯이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막 해냅니다. 자, 그럼 AI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동안 우리 인간은 뭘 해야 할까요? 바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서로를 보살피는 하이터치 영역, 즉 기계는 절대 못하는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강점 찾기. 어쩌면 가장 희망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 차가운 기술의 시대에 결국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인간다움이라는 메시지거든요. 여기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AI 시대에 더 가치가 높아지는 인간의 특성들,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뭐 따뜻하고 안정적인 평생 직장 같은 건 없다고 봐야 해요. 대신 짧은 프로젝트 단위로 계속 새로운 사람들과 협업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 뭘까요? 돈? 학벌? 아니요. 바로 저 사람은 실력도 좋은데 참 친절해 하는 당신의 평판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고 격려해주고 섬세하게 소통하는 능력, 이런 인간적인 것들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최종 결론이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문장입니다. 이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는 AI와 협력도 해야 하지만 동시에 나는 AI가 아니다 라는 걸 끊임없이 증명해야만 한다는 것. 이 말을 한번 곱씹어 보세요. 사람들은 최종 결과물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 참여하고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어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라이브 방송을 보고 콘서트에 갈까요? 완벽하게 편집된 영상보다 가수가 가끔 실수를 해도 그 생생한 현장을 더 좋아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땀 흘리고 노력하는 그 인간적인 과정을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내가 기계가 아님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AI가 내 옆자리 동료가 되는 세상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당신이 인간이라는 것을 증명하시겠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을 찾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미래를 여는 진짜 열쇠가 될 겁니다.